제가 예전부터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예금에 가입할 바엔 은행주에 투자하란 얘기인데요. 지금은 은행주가 꽤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금을 할 바엔 은행주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사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죠. 대출의 재원은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예금이나 채권 등을 발행해서 마련되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낮은 금리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그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서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만큼 수익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마진은 경기나 금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예대마진도 높고 금리가 낮으면 예대마진도 낮아지죠. 요즘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니 예대마진도 괜찮겠죠. 물론 은행은 무한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 가입자가 돈을 찾으러 오면 그만큼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기준을 위해 BIS 비율이란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예금으로 유치하거나 채권으로 발행할 돈이 아닌 은행 고유의 자금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기자본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유치한 돈과 은행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것을 총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BIS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는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KB국민은행의 재무제표인데요. 2023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은 530조 원, 자기자본 36.5조 원입니다. BIS 비율을 따지면 약 14.5%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죠. 국제금융에서 제시한 8%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치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 은행의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은행이 매년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국민은행이 약 4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중 약 1조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나머지 3조 원은 은행의 자산으로 그대로 쌓여서 자기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3조 원으로 현재의 BIS 비율인 약 15% 정도를 유지한 채 예금과 대출을 증가시킨다면 대출 금액은 약 7배 수준인 20조 원 수준으로 추가 대출이 진행되겠죠. 예대 마진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대출 재원이 증가한 만큼 수익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만약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전혀 없는 3조 원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은행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자기 자본으로 쌓아 다음해에는 더 많은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의 배당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배당인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해에만 배당금이 감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배당금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 KB금융, 신한금융지주 모두 꾸준히 성장했는데요. 최근 10년 새 배당금이 2배에서 3배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는 금융지주의 이익 증가와 함께 배당 성향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익과 배당 성향은 더 증가할 전망인데요. 만약 지금부터 1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배당금이 약 2배 증가했다고 했을 때 투자 원금 대비 연간 배당금은 8%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배당률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주가도 상승할 테니 주가 상승의 차익 기회도 누릴 수 있겠죠. 국민은행 기준 예금 금리를 조회해보니 현재 약 3%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 있다면 예금 대신 은행주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은행주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반 계좌에서 은행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직접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ETF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높은 상품은 ISA 계좌나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이익금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죠.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으로 수령 시 3.3%에서 5.5% 저율과세되는 것 잘 아시죠? 이중 ISA 계좌는 국내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은행주를 선택해서 담으면 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은행주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은행의 비중이 높은 ETF로 호덱스은행과 타이거은행이 있습니다. 두 ETF의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종목별 소수점 자리에서 작은 비중의 차이만 있을 뿐 운용 전략의 차이는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코덱스의 경우 보수 기준으로 타이거 ETF보다 더 낮으며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것을 모아서 지급하는 것의 차이는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수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최근 3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은행과 타이거 은행의 2022년 1월 3일 종가는 각각 7,575원과 7,9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인 2024년 10월 21일 종가는 각각 9,035원과 9,375원이었는데요. 배당금이 많은 ETF인 만큼 주가만으로 수익률을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분배금의 합을 보면 각각 1,170원과 1,208원이었는데요. 분배금을 주가에 합산하여 최종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코덱스 34.7%, 타이거 33.8% 수익률이 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주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텐데요. 평소 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던 투자자라면 적금보다는 은행주를 적립식처럼 꾸준히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